안녕하세요. 그랬구나 TV 김그나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대화가 단절되는 6가지 독의 패턴을 좀 알려드렸는데요. 비난, 판단, 강요, 비교, 당연시, 합리화, 이렇게 6가지 패턴을 알려드렸습니다. 어떻게 잘 찾아보셨나요? 일상의 대화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대화가 꼬이는 이유에 대해서 좀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대화가 꼬이는 이유. 한 가지 예를 들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친한 언니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 언니가 운전을 하고 있었고, 운전을 하고서 딱 지하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아우 여기는 이렇게 지하 주차장이 어두워 막 이러면서 네, 승을 조금 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엘리베이터를 탔는데도 또 아우 진짜 엘리베이터까지 조명이 너무 어둡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언니를 바라보면서 저기요, 선글라스를 벗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검정 선글라스를 낀 것처럼 나의 자동적인 생각이 정답이다라고 아주 밀도감 있게 고착화되어 있으면 세상이 밝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어둡게 바라보게 되는 관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관점을 정답이다, 내가 맞다라고 강요하는 순간 이것은 인지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고 아론백이라고 하는 정신의학 박사가 이야기했습니다. 11가지 이상으로 정리를 해 주셨었는데 이것을 오늘은 6가지로 한번 간추려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과일반화의 인지오류를 소개해 드려 볼게요. 일반화는 일반화인데 급하게, 과하게 일반화를 시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2013년도에 서유럽으로 여행을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너무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어가지고 화장실 줄에 이렇게 딱 섰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뒤에서 막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이러면서 막 오더니 제 앞에 딱 중국인 3명이 줄을 서는 것도 아니고 바로 문을 열고서 화장실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고 하고 있는데 그 순간 저는 중국인은 아주 그냥 안하무인이구나. 그냥 질서고 뭐고 없네. 공중도덕의 개념이 없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맞을 수도 있는데요. 찬찬히 저의 말을 보면 중국인 모두가 그렇지는 않겠죠. 근데 저는 3명의 중국인을 보고 4명의 중국인을 보고 나서 모든 중국인을 안하무인이다,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는다 라고 평가를 내렸을 때, 판단했을 때 과일반화의 오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이분법적 사고입니다. 이분법적 사고라는 것은 A와 B만 있는 거예요. 좋고 싫음만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100점이 있으면 100점이 아닌 것은 다 나쁜 것,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보면 저희 딸이 엄마, 나는 짜장밥 싫다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너는 엄마 밥이 싫다는 거구나, 이 뜻 아니잖아요. 그런데 A가 아니라면 완전히 그냥 그거는 X, 흑백 논리로만 판단했을 때 이분법적 인지오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분법적 사고. 세 번째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비약적 결론입니다. 한두 가지 어떤 경험을 하고 과일반화를 시키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비약적 결론을 확인을 하지 않고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네. 만약에 카톡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도록 그 일이 안 없어졌어. 그러면 이 사람은 나를 지금 무시하는 거야. 이 정도로 보지 않고 답글을 안 단다는 건 무시하는 거야 라고 얘기한다거나,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요.
근데 두 번째 전화를 했는데 또 전화를 안 받아. 그러면 바쁜가 보다, 무슨 일이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전화를 피하는구만. 이렇게 확인 절차 없이 나의 그냥 감정 상태로 비약적으로 결론을 내려버릴 때, 이때도 인지 오류에 빠져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볼게요. 네 번째. 개인화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자신과 상관이 없는 사건조차도 내 탓이야. 내가 못나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야. 애가 뭔가 학교에서 뭔가가 일이 일어났어요.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물론 몇 퍼센트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여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엄마나 아버지 사건과는 별개의 일인데 그것을 자신의 탓으로, 내가 못나서 그런 거야, 내 탓이야, 내가 그것만 안 했어도 라고 하면서 모든 실수를 자신의 탓으로 돌릴 때 개인화의 오류에 빠져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독심술입니다. 독심술은 자신이 추측한 대로 판단하는 건데요. 네. 내가 알잖아. 너 지금 굉장히 기분 안 좋은 거 알아? 엄마 눈 봐봐. 엄마가 딱 알아. 지금 너 뭐 거짓말하는 거 다 알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상황을 좀 더 자초지종을 들어보지 않고 자신이 상대방의 마음을 다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독심술, 그것 또한 판단, 오류인 거죠. 여섯 번째, 마지막, 명명하기입니다. 뭔가 실수를 했어요. 딸을 키우다 보면 혹은 자식을 키우다 보면 엄마로서 되게 모진 모습을 또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엄마로서 자격이 없어 라고 이제 명명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명명했다가도 인지하고 내려놓는 게 아니라 뭘 할 때마다 나는 형편없는 엄마야, 혹은 나는 실패자야, 나는 나고자야 라는 라벨링을 딱 붙여놓고 명명을 해놓으면 세상을 바라보는데 굉장히 좀 우울하겠죠. 근데 이거를 상대방에게도 붙여놓기도 합니다. 너무 구제불능이구나,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구나, 막 이러면서 딱 라벨링을 붙여놓으면 그때 대화는 꼬이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6가지 대화가 꼬이는 패턴을 알려드려 보았는데요. 어떤 선글라스 끼고 계세요? 과일 반항, 이분법적 사고, 비약적 결론, 개인화, 독심술, 명명하기. 이 외에도 다양한 인지 오류의 패턴들이 있습니다. 이 패턴은 어떤 때는 맞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맞지 않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 나는 어떠한 인지 오류에 빠져 있는지를 관찰해보고 알아차려보는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관찰해보시고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대화 훈련의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구나 TV 김그나였습니다.